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필러에 내공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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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하고 나랑 열 몇 살 뛰는 거 아니에요? Nope. 오늘은 좀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오늘 제가 필러랑 이제 여러 가지 시술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볼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시술 뭐 해봤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웬만한 건 다. 약간 수액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을 내가 오늘 모셨구나. 지금 하고 싶은 부위가 어느 부위세요? 아니 하고 싶은 부위 말고 주로 하는 부위. 주로 하는 부위? 약간 입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술 자체가 워낙에 너무 작고 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입술 필러를 받자마자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좀 볼륨이 빠졌구나.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원래 입술이 아주 가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하셔서 좀 본인 얼굴에 맞는 입술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앙부가 도톰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런 입술 모양으로 시술을 하셨고 보니까 지금 주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중앙부가 아래쪽이 볼륨이 좀 납작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조금 이따 보강하러 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만간.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입술 필러가 되게 잘 맞는 편이시고 잘 어울리셔가지고 뭐 계속 꾸준하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필러는 짧은 공간에 협소한 부분에 많이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부족한 듯 싶을 때 재시술을 조금 너무 짧게 가지 마시고 약간 내가 좀 많이 빠졌을 때쯤 가시면 사실 이득이죠. 왜냐하면 필러는 한 번 뜯으면 다 써야 되는데 더 들어가서 문제 생길 것 같거나 다 안 들어가면 버려야 되는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가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라야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채워진 상태에서 약간의 보정만을 위해서 오시는데 시술가는 정해져 있고 그럼 이제 원장님도 조금 답답하죠. 원래 모양을 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이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술 모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던데요. 그게 혹시 뭐 유행을 타는 어떤 모양이 있나요? 사실은 TV에 나오거나 인터넷이나 뭐 요즘 인스타 스타라던가 그런 분들이 가장 핫한 모양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도 대부분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두꺼웠다면 지금은 지금 하신 것처럼 중앙부가 좀 도톰하고 윗입술 바깥쪽이 살짝 도톰하게 올라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입술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이코랑 코 필러 중에 또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 시술들이 어떻게 다 다른 건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필러는 뭐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써요. 녹는 필러를 쓰고 그런 필러들은 대부분 분류를 할 때 뭐 프리미엄 필러, 수입 필러, 국산 필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실이 붙어지면 그런 이제 실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하이코 실이 들어가면 하이코 필러, 미주코가 들어가면 미주코 필러, 뭐 바비 실이 들어가면 바비코 필러. 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원장님들이 내가 뭔가 특화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실을 썼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가보지 않고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정직했거든요. 이름들이 코필러 플러스 하이코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지금은 그냥 뭉쳐서 하이코필러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실은 들어가는지 뭐 그냥 높이 해주기 때문에 하이코필러라고 하는 건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코를 여쭤봤냐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이마가 약간 좁은 편이고 이제 미간 사이가 넓기 때문에 코필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요즘에 뭐 핫한 그런 이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가 좀 오똑하고 네. 입술이 두껍고 눈이 큰 걸 되게 선호하시는데 코가 조금 얼굴에 맞아요. 중에서는 좀 낮은 네. 편이고 작은 편이어가지고 입술이 또 필러를 하니까 부각돼 있어서 코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신데 필러를 했을 법도 한데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까 네네. 보면서. 코를 사실 제가 필러 시술을 2번 정도 맞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 다음 필러를 할 때 그 전에 있던 필러를 다시 녹이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녹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코 필러가 조금 꺼려졌는데 코필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아주 안전한 부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는 네. 해요. 중심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팔자 필러, 코 필러, 미간 필러는 약간 위험한 부위에 속하긴 하는데 그 위험한 게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죠. 날카로운 니들, 혈관을 관통할 수 있는 바늘로 시술하지 않고 바늘 끝이 동그래서 혈관을 피해갈 수 있는 특수 캐뉼라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시술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필러의 염증이나 괴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지켜서 지금 병원들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천천히 시술을 하면 피부색 변화를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원래는 필러를 하고 그게 이제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거나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서 혈관을 압박함으로 해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괴사나 염증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필러를 녹이면서 염증이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필러를 녹이는 거는 보통 효소로 이루어진 히알라제라는 어떤 약물이 있고 그것들로 모든 필러를 다 녹이거든요. 히알루론산이라면. 근데 그거는 그 약물에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당연히 스킨 테스트를 거쳐서 그분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 사례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해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붓거나 열감 나거나 빨갛거나 아픈 정도인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하루 이틀 정도시고 그건 이제 필러랑은 상관없어요. 그 필러를 녹이는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필러를 맞고 뭐 부작용이나 염증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딱 그 주사를 맞자마자 눈이 부으면서 빨개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게 코필러의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아버려가지고 필러는 약속된 기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국산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길어봤자 7, 8개월이면 거의 다 녹아요. 만져지지 않는 정도로 뭐 수입이면 1년 정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길어봐야 1년 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그런 녹이는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참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아져서 충분히 원장님이 제 원래 얼굴을 보고 시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분하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신다면 특별히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마 쪽도 혹시 필러가 들어가 있나요? 얼마 전에 시술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좋은 지금 건가요?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코가 낮은데 이마만 그쵸. 볼록하면 코가 더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시술을 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꾸안꾸 티안티를 한 거예요. 꾸안꾸 필러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코가 높은데 이마가 납작하면 이마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이제 지금은 코가 조금 낮고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이마를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여기 실루엣을 맞춘 거죠. 근데 여기 납작한데 여기가 코만 높거나 여기만 이렇게 나오고 여긴 낮고 그럼 이러면 되게 이렇게 옆태가 안 예쁘죠. 실루엣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얼굴 좀 깔게요. 저는 이제 이제 엿보를 하러 오시면 관자를 같이 실루엣을 보셔야 돼요. 엿볼은 뽕빵한데 관자가 쑥 꺼져 있으면 머리를 못 묶으실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면 좀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볼을 하러 오시면 꼭 점검해야 되는 게 팔자 주름의 깊이의 정도와 눈밑 꺼짐을 보셔야 돼요. 앞볼만 뽕긋하게 넣으면 다크서클도 심해 보이고 팔자도 깊어 보여요. 그래서 팔자를 넣을 때도 팔자가 깊지 않으시면 앞볼이 너무 밋밋하시면 많이 넣으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곡면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마다 뼈 모양이랑 피부 두께랑 살이 두께가 다르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정말
한 듯 안 한 듯 네. 뭔가 예뻐 보이는 정도로 하시고 근데 이제 어딘가에 꽂혀서 네. 저는 코만 할 거예요. 볼만 할 거예요. 몇 벌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면 사실 하고 나서 되게 안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막 그래요. 사기친다고. 나는 코를 하러 갔는데 이마를 권하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그쵸. 나가서 좀 짜증나죠. 그럴 이렇게 많이 수도 들어가니까.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컴플레인 생길 수 있잖아요. 코 했는데 이마가 더 안 예뻐 보인다. 낮아 보인다. 네. 앞볼을 했는데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 이렇게 네. 컴플레인 할 수 있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네. 앞볼, 눈 밑 앞볼 팔자는 같이 실루엣을 이렇게 되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옆볼은 관자랑 꼭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마도 네. 이마랑 관자 같이 보셔야 돼요. 머리 이렇게 할 거면 아, 머리 안 할 거면 이마만 하셔도 되는데 네. 머리 이렇게 확 자주 묶거나 하실 하시는 거면은 분들은 여기가 빵빵한데 여기만 쏙 들어가면 그쵸, 되게 그것도 웃기겠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이 보시고 이제 코도 같이 보죠. 그러니까 정면이랑 45도랑 90도를 네. 같이 보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할 생각이 아니라면 네.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전체적으로 좀 손볼 생각이 네. 있다고 하시면 그런 원하는 실루엣에 맞춰서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네. 한 부분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용량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고객님은 정말 다른 데는 다 상관없고 네. 볼이 그냥 터지듯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술해드리죠.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쵸. 취향 취향이라서 차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고 그렇지만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의무는 그쵸. 가지고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엄청 많아요. 네. 어쨌든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사실 그거는 판매죠. 그쵸. 판매죠? 셀링이죠. 근데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그분의 전체적인 부분 고려해서 맞춰서. 컨설팅 해드리는 네.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입체고 입체적으로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게 좋죠. 네. 필러는 하고 싶은데 네. 웃어서 죽어도 못하겠어. 네. 그러면 약간의 볼륨을 회복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업체한테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 가슴이나 엉덩이 쪽에 콜라겐 재생 물질로 쓴대요.